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서울국제식품포럼 개인 맞춤형 영양시대 개막에 훌륭한 연사분들과 함께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파이낸셜 뉴스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 2004년에 그 미국에서 생리양리학과에서 독성학을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뭐 한 16년간 서울대학교에서 재직하면서 그 세포 동물 모델에서 어떤 생리활성 물질들의 효능을 기전을 연구하는 이런 연구자로 지내다가 사실 지난 한 5, 6년간 이 개인 맞춤 영양이라는 것이 너무나 재미있어서 여기에 완전히 매료되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와 활동들을 하던 중에 이제 올해는 이 뉴지엄이라는 이름으로 그 영양 생리 양리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개인 맞춤 헬스케어 커머스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법인화를 만드는 것을 앞두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 뉴지엄의 파운더로 CEO로 이렇게 소개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AI 맞춤형 구독 식단이 가져올 비즈니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또 저희 뉴지엄이 현재 만들어가고 있는 내용들 또 미래 비전에 대해서도 좀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뭐 인간이 이제 여러 가지 건강적인 측면 또 질병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신경계 질환에 좀 관심이 있고요. 멘탈 디스오더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앞서서 그 고령화 시대로 가면서 우리가 그 갖게 되는 어떤 그 치매나 알츠하이머스 디지즈나 파킨슨스 디지즈 이제 그런 것들 외에도 사실 우리가 현대 사회에 이런 뭐 중독이랄지 감정 장애랄지 앵자이어티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증세 또 섭식 장애 어떤 신경병증 스키조프레니아라고 하는 어떤 간질 또 ADHD 어티즘 이제 이러한 그 여러 가지 멘탈 디스오더들이 이제 크게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영양적인 측면으로 접근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그 논의가 사실 오래전부터 이렇게 역사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사실 2016년에 그 트렌드 인 푸드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푸드 분야에서는 탑 3 안에 드는 저널에서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는데요. 약 뭐 80년 전에 이미 다이어트와 이런 어티즘 같은 것이 연관관계가 있고 또 이미 이 1970년대에 이 장의 문제와 이런 멘탈 디스오더가 관계가 있는 것, 그래서 장내 누수의 문제, 이 브레인것 엑시스에 대한 개념이 이때부터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쭉 그 진행이 되면서 뭐 다이어트와 하이퍼 액티비티 또 내지는 나아가서는 이제 최근 들어 브레인것 엑시스에 대한 그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러한 퍼스널라이즈 뉴트리션으로 이것을 관리하는 이러한 방식까지도 이제 제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내지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뭐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사실 그 이유는 우리가 먹는 것이 바이올로지컬리 우리를 100% 구성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아버지의 하나의 세포, 어머니 하나의 세포에서 시작을 한 싱글 셀에서 이것이 분화하고 이렇게 그 프롤리퍼레이션과 디퍼레이션을 만들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인간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 과정에는 정말 100% 어머니가 먹은 그리고 내가 먹은 물질들로 우리가 이제 이 피지컬리 보이는 이러한 그 신체를 구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먹는 것들이 우리의 펑션을 그 유지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biologically what we eat로 100% 구성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연 얼마나 이것에 진지하게 그 접근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그 정말 인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와 사업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가를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셀지에 이제 소개된 그 리뷰에 이 뉴트리션과 장수와 디지즈에 대해서 몰레큘러 메커니즘부터 인터벤션까지 이 발터 롱고라고 하는 그 유니버시티 오브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의 교수하고 위스콘신대 교수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쓰신 그 논문의 내용을 정리를 해놓은 것을 보면 우리가 그 매일같이 먹는 다이어트에 있어서 이 장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정제되지 않은 탄수화물 그리고 플랜트 베이스드 된 팻이나 프로테인 같은 것들이 우리의 이제 메타볼릭 디스펑션이나 인플라메이션이나 옥시더티브 데미지 같은 것을 어떻게 지연해서 노화를 지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관련돼서 어떤 칼로리를 제한하는 시기나 내지는 그 시간을 타임 리미팅하는 그러한 그 다이어트 내지는 그 공복
그러니까 패스트를 미믹팅하는 그런 다이어트 같은 것이 우리 세포의 재생을 도와주고 이것이 이제 노화를 지연시킨다. 또 때로는 프로테인을 제한하는 이런 식사가 이런 에이징을 제한시킨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동물성 지방이나 단백질 그리고 이제 당과 같은 것이 이런 노화를 촉진시켜서 여러 가지 뭐 당뇨나 카디오베스큘러 디지즈나 다른 이런 캔서나 뉴로 디제너레이션을 촉진하는 이런 기전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먹는 것을 기반으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오늘 이제 사실 주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이 너무나 헤테로지니어스하기 때문에 이 헤테로지니어스한 우리의 인간은 사실 우리의 유전적으로 너무나 많은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고요. 뭐 개인이 가진 어떤 신체의 사이즈, 나이, 성별 그리고 건강 상태에 따라서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바이오케미스트리가 각자가 매우 다릅니다. 또 최근에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크게 일어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따라서 우리가 먹는 뉴트리언트에 대한 리스판스나 내지는 드러그에 대한 리스판스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프리시전 메디슨, 프리시전 뉴트리션 또 이것의 확장으로 프리시전 헬스케어의 개념이 생겨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어떠한 라이프 스타일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의 바이오케미스트리가 똑같은 어떠한 트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매우 달리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2019년에 뉴욕타임즈에 퍼블리시가 된 AI 다이어트라는 오피니언지가 사실은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이렇게 약간 제 삶을 바꾼 이런 아티클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부제도 굉장히 좀 충격적이어서 거버먼이 이슈한 푸드 피라미드는 잊어버리고 알고리즘이 우리에게 무엇을 먹으라고 이야기하는지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기고문을 세계적인 어떻게 보면 미래 의료학자인 미국 샌디에고 스크립스 연구소 연구소장이도 한 에릭 토플이 이제 기고를 한 내용인데요. 이제 이 내용은 사실 개인 맞춤 영양 연구의 어떤 기반이 된 이스라엘 와이즈만 인스티튜트를 에서 시작이 된 데이투라고 하는 컴퍼니의 서비스를 이 에릭 토플이 두 주 동안 사용을 해보고 본인이 이제 장내 미생물 검사와 여러 가지 본인의 이제 그런 생활 데이터들을 이들에게 주었을 때 받게 되는 이 사람에게 맞추어진 퍼스널라이즈 뉴트리션의 서제스션이 굉장히 어떤 상식을 뒤집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밀 무화과바라고 하면 이런 통밀이라는 건강한 재료와 또 무화과라는 이러한 건강한 과일로 만들어진 바가 오히려 이 사람한테는 스낵류에서 굉장히 최하위 점수를 받고 뭐 치즈 데니쉬나 치즈 케이크와 같은 일반적으로 건강하지 않을 것 같은 이러한 식품이 이 사람한테는 베스트로 이렇게 추천이 되는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는 앞선 이명숙 교수님께서도 소개를 해주셨지만 2015년에 퍼블리시된 셀지의 Personalized Nutrition by Prediction of Glycemic Response라는 논문에 의해서 상당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연속 혈당 측정기라고 하는 상당히 이노버티브한 우리가 체외 진단기기가 개발이 되면서 이것이 가능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속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체외 진단기기를 이용해서 당뇨 증상이 없는 800여 명에게 5,107개 표준화된 식사를 먹게 하고 그것에 대한 46,898건의 식후 혈당 반응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식후 혈당 예측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만들고 100명을 대상으로 밸리데이션을 하고 28명을 대상으로 다이어트 인터벤션을 하는 이런 컴플리트한 그런 연구를 내놓게 됐는데요. 우리가 이제 사실 혈당 반응에 있어서 이런 글라이세믹 인덱스라고 하는 어떤 표준치가 있지만 이것이 개인마다 리스판스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 표준치를 모든 이에게 적용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더더군다나 지금과 같이 이런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것이 개발이 되어 있어서 각각의 혈당 반응을 우리가 매저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개별화된 어떠한 맞춤 영양, 혈당을 관리하기 위한 이러한 기술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2000년도에는 팀 스펙터 킹스 칼리지 런던을 중심으로 혈당 반응뿐만 아니라 혈 지질의 반응까지 예측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든 연구가 네이처 메디슨에 퍼블리시가 됐는데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1,002명의 영국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이렇게 중성 지방의 리스판스와 혈당의 반응의 리스판스를 1,002명의
그 대상자를 가지고 결과를 보니 이것의 평균값이라는 것이 존재는 하지만 이 개인 간의 1,002명의 데이터가 너무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우리가 개인에게 맞추어진 어떠한 그 프레딕션 모델을 만들어주고 그것에 맞추어서 개인 맞춤 영향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그 논문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러한 그 혈 지질이나 혈당에 대해서 이들이 분석한 어떤 가장 크게 어소시에이션 되어 있는 이러한 지표들을 보여주게도 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사실 산업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킹스 칼리지 런던의 조회라고 하는 이러한 그 뭐랄까 글로벌 리딩 컴퍼니에서는 이 뉴트리셔널 리스판스는 상당히 퍼스널라이즈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그 지네틱스의 것이 이 리스판스에 그렇게 크게 작동을 하지 않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건 마이크로바이옴이나 메타볼릭 헬스가 상당히 우리의 다이어트와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다이어트에 의해서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이나 메타볼릭 헬스가 크게 좌우가 된다 이야기를 하고요. 또 특히 이제 다이어트리 인플라메이션이 우리 건강에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이러한 그 프리시전 뉴트리션은 하이 레졸루션, 라지 스케일 데이터와 AI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그 셀지에서 그 장수 식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USC의 발터 롱거는 이제 엘 뉴트라라는 그 컴퍼니를 파운드를 해서요. 여기 보이는 이제 프롤론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그 패스트 미미킹 다이어트의 식단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5일간의 식단을 통해서 여기에는 이제 정제되지 않은 탄수화물 그리고 식물성 기반의 그 단백질과 지방을 제공을 해서 마치 단식을 하는 효과를 준다고 해요. 그래서 5일간의 그러한 그 패키지를 주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어떤 그 리제너레이션이나 장수와 한 걸음 이제 다가가라라는 그런 브랜드 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앞선 그 이스라엘의 연구는 이제 데이투라는 그런 회사를 통해서 또 킹스 칼리지 런던의 연구는 이런 조라는 컴퍼니를 통해서 현재 개인 맞춤 영양 산업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받은 주제는 이 AI 커스터마이즈드 된 서브스크립션 밀 비즈니스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가. 사실 요새 이 챗 GTP가 굉장히 난리인데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그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챗 GTP한테 AI 커스터마이즈 서브스크립션 밀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소개해 줄래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굉장히 잘 알려줍니다. 상당히 신뢰갈 수 있는 내용들을 그래서 가지고 와봤고요. 우선은 개인의 건강 상태, 식습관, 선호도 등을 고려해서 최적화된 식단을 개인 맞춤형 식단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고객 입장에서는 이러한 맞춤형 건강식을 손쉽게 구독할 수 있고 또 매주 매달 이러한 일정한 그 금액을 지불하고 이제 새로운 맞춤형 식단을 제공받으니 상당히 편리할 수 있고요. 또 이것을 제공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지속적인 수익을 얻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구독자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개인의 건강 상태와 식습관에 대한 인사이트를 사실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얻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은 사실 더 나은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우리의 그 AI 기술이 굉장히 익스포넨셜하게 정말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더 활용이 돼서 더 고도화된 그러한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시장이 사실 이제는 뭐 퍼스널라이제이션이 되지 않으면 아무도 구매하지 않을 그런 시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인 중심의 문화 그리고 건강한 식습관을 추구하는 이런 문화들이 앞으로 계속 우리 이 시장을 성장시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리딩 컴퍼니로 뭐 오늘 이렇게 풀무원 대상 이렇게 대기업에서 이제 나와 주셨는데 또 세계적으로도 사실 이러한 많은 기업들이 큰 투자를 받으면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헝그리룻, 선베스킷, 헬로프레시, 그린셰프, 퍼플 캐럿 이런 기업들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쉽게 준비를 하고 또 몇 개의 카테고리 안에서 뭐 베지테리안 내지는 뭐 내지는 키톤식이 뭐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카테고리를 주고 그것을 쉽게 그로서리 장을 보거나 내지는 밀키트로 이렇게 제공하는 이러한 서비스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뭐 블루 에이프릴이나 헤빗, 프레슐리, 플레이트 조이와 같은 컴퍼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4, 5년 전부터 이제 관련된 분야에서 그 활동을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영구적으로 산업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하고 그래서 이런 퍼스널라이즈 다이어트리 서제스션 플랫폼을 위한 그런 시스템의 메소드를 특허 출원하고 이제 등록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어떠한 이런 푸드 앤 뉴트리션 인더스트리가 반드시 어떤 개인화된 개인의 그
그 인간의 건강과 인터랙티브하게 작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상당히 이제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개인에게서 얻어야 하는 이제 인풋 데이터들이 있고 우리가 기존에 과학적으로 많이 그 연구된 그런 데이터베이스들을 기반으로 해서 알고리즘화하고 이것을 아웃풋으로 내놓고 이것을 또 임상적으로 검증하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 헬스케어로서 많은 실험을 하고 또 커머스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아마존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아마존은 상당히 고객을 중심으로 이 워킹 백워즈의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지금 리서처에서 앙테프러니어로 트랜스포메이션, 제 자신의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서 이 워킹 백워즈의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연구적으로도 어떻게 이것을 워킹 백워즈 해야 정말 진심으로 이것이 휴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작년에 사실 그 AWS를 만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 오티즘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사실은 증상적인 특징 때문에 시기가 사실 상당히 편중되어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그러면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로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같이 고민해 보자 해서 이러한 같이 고민하는 그런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논의를 하고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오티즘 스펙트럼 디스오더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그 또래 정상 아동들에 비해서 다이어트의 퀄리티나 다이버시티가 상당히 떨어지고 실제로 이런 오티즘과 관계된 어떤 시기의 편중성이 이 오티즘과 관련된 장내 미생물과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고 이런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이 이제 증상까지도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고요. 실제로 AWS가 듀크 대하고 협력해서 만들었던 프로젝트에 아주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조기에 오티즘을 진단을 하고 2년간 타이트하게 중재 치료를 했더니 그 IQ가 심지어 17포인트라고 하는 거의 정상 아이들의 수준으로 올라갔다라는 이러한 그 데이터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개인 맞춤 영양을 적극적으로 시도했을 때 어떠한 결과를 가져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사실 감사하게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용역 연구를 통해서 관련된 임상 연구를 좀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궁금했던 거는 그렇다면 우리 한국에 있는 어티스틱 칠드런은 무엇을 먹고 있는지 이 친구들이 이런 뉴로 비헤비어럴 디벨롭먼트에 굉장히 이센셜한 그런 다양한 영양 성분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충분히 먹고 있는지 이 친구들의 이건 마이크로바이옴은 어떤지 또 혈액 내에 있는 뉴트리언트나 인플라메이션이나 옥시다티브 스트레스와 관련된 바이오마커들은 어떤지 이 친구들이 어떤 지네틱 트레이스를 가지고 있는지 이 친구들한테 이러한 퍼스널라이즈 뉴트리션 프로그램을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는 로직으로 하게 했을 때 실제로 먹는 것이 개선되고 증상의 개선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이러한 그 퍼스널라이즈 뉴트리션 프로그램이 실제로 이 부모님들이나 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그런 그 케어 기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지가 사실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시작을 했고, 근데 사실 굉장히 어려움도 많았고요. 이제 IRB를 통과시키는 과정, 또 대상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겨우겨우 스터디 를 했는데 이제 14명이라는 굉장히 작은 숫자이지만 그 아동들을 참여시킬 수가 있었고요. 사실은 조금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특히 이제 혈액 지표에서 상당히 많은 이상 수치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바이타민 B6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참여했던 14명의 아동 전원이 사실 레퍼런스 수치보다 상당히 높은 바이타민 B6를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어떤 아동은 레퍼런스 최고치의 100배 아니 10배가 넘는 그런 그 수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보충제도 많이 먹는 친구였는데 이제 이런 결과 또 추가로 뭐 바이타민 B12나 폴레이트가 상당히 높아져 있었고 그러다 보니 호모시스테인 레벨이 굉장히 낮아져 있고 콜레스테롤이 높은 친구가 일부 있었고요. 이 중에는 키톤 시기를 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또 항산화 능력이나 산화적인 스트레스 같은 것들도 상당히 높아져 있었고요. 그 트립토판이 대사돼서 만들어지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이런 신경 전달 물질들이 높아져 있는 이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 연구를 디자인을 할 때는 이 아이들이 식사가 편중되어 있어서 뉴트리언트가 부족하지 않을까 우리가 그것을 채워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컸었는데 이제 이 블러 데이터를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고 이것을 달리 조절해주는 그런 방식을 취해야 했었고요.
관련해서 이제 같이 그 사실 유전자 검사를 같이 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같이 하고 이제 사실 현재 그 사용되고 있는 DTC 유전자 검사를 시행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사실 크게 이제 어소시에이션을 보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히려 바이타민 B6 같은 경우에는 전원이 이렇게 높아 있는데 이제 부족 위험으로 그 유전적으로는 그 해석이 되는 것들도 있어서 이제 관련된 유전자를 기반한 어떤 식이 설계에 있어서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 또 우리가 더 많이 연구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이지만 저희가 4주 동안 저희의 로직대로 그 아이들이 다양하게 먹게 하고 관련된 식품들을 먹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참여 전후에 종합 영양 지수가 이제 개선되는 아이들이 상당히 있었고요. 또 사회적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어떤 증상적인 지표가 개선되는 아이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개선된 친구들이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또 혹시 개선이 되지 못한 친구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개선이 되지 못했는지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그 연구 기반한 실험실 창업을 현재 앞두고 있고요. 그래서 그 유엄 뮤지엄 오브 뉴트리언 피지올로지 앤 파마콜로지라는 그러한 그 모토로 뉴지엄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법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뉴지엄은 사실 이런 퍼스널라이즈드 뉴트리션 웨이로 그 세계가 정말 질병이 없는 그러한 그것에 도모하는 그러한 그 사업을 만들어가고자 하고요. 그래서 올해 그 2023년 CES에 저희가 기술 전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 솔루션을 살짝 보여드리면 이렇게 그 시기를 기록할 수 있게 하고 먹은 내용을 분석받을 수 있고요. 맞춤 식품을 제안해 드리고 그리고 건강 기록을 한 곳에 보관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기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다이어리에는 이제 아침, 점심, 저녁, 간식 그리고 식이 보충제까지를 이렇게 그 기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반 다른 그 영양 앱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이제 사진을 입력하고 또 먹은 것을 기록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식약처에서 제공하신 그런 그 국가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정제를 해서 약 9만여 개의 식품 데이터베이스를 여기다 붙여놓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또 보충제도 이렇게 수집을 할 수 있게끔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그 자폐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발달과 관련된 영양 성분들을 위주로 해서 얼마나 먹고 있는지 이것을 식사로만 먹었을 때와 그다음에 이제 영양제 그 건강기능식품을 같이 먹었을 때에 어느 정도로 이것을 먹고 있는지를 매저를 해드리고, 또 사실 이 다양하게 먹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 이것이 뭐 영양 성분의 다양한 섭취뿐만이 아니라 장내 미생물의 다양한 서식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이것을 다양성 지수로 만들고 얼마나 그 다양하게 먹고 있는지를 스스로 측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기능을 붙여 놓았고요. 그리고 맞춤 식품을 이제 제안을 해드리고, 그래서 특히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피해야 되는 음식들을 제안을 해서 보여드리고, 또 추천하는 식품들을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베스트 5를 추려서 제안을 하고 이것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메이저 커머스하고 연결을 시켜서 직접 구매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능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최근에 이제 좋아하는 그 쿼테이션 중에 하나가 You are what you buy인데요. 예, You are what you eat를 넘어서 사실 우리가 무엇을 구매하느냐가 사실 우리의 그 건강을 상당히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커머스하고의 협업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또 우리의 건강 기록들이 사실 집에 어딘가에 늘 굴러다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한 곳에서 모아서 이제 관리하실 수 있게끔 하는 이러한 기능들을 현재 구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개인 맞춤 영양을 연구하고 사업하면서 정말 쉽지 않은데요. 정말 휴지한 그런 리미테이션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푸드 레코드인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 이 먹은 것을 일일이 기록한다는 것이 그렇게 귀찮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영양 앱들이 지속 가능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 저도 이제 열심히 써봐도 3개월 이상을 넘기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푸드 레코딩을 자동화시키는 방식, 이것이 미래에 가능할까? 사실 퀘스천이 드는데 뭐 구글 글래스는 할 수 있을까 싶지만 아무튼 이런 그 식사를 자동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이제 어려운 허들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집해야 하는 퍼스널 헬스 데이터가 있습니다. 뭐 혈액을 통해서 내지는 대변을 통해서, 소변이나 최근에는 뭐 헤어를 통해서 뭐 그 영양 성분이나 대사 물질들, 뭐 중금속까지도 요새 이제 그 측정을 하는데, 여기서 볼 수 있는 우리 뉴트리언트나 바이오마커나 진이나 마이크로바이옴 중에 앞서도 그 이야기가 되었지만, 얼마나 어떠한 바이오마커가 충분한 신뢰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개인 맞춤형 영양을 할 만큼 확실한 것인가라는 그런 퀘스천이거든요. 사실 이것을 수집하자고 하면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바이오마커라는 것들이 그런 문제가 있고, 이제 또 이러한 그 퍼스널 헬스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드는 추가적인 비용인 거죠. 혈액을 내가 검사한다거나 내지는 뭐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맡긴다거나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커다란 비용을 추가적으로 일으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식품 복잡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충분한가, 이 식품이라고 하는 굉장히 컴플렉스한 그러한 매체를 우리 사이언스가 얼마나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얼마나 충분한가, 이제 이러한 것도 아쉬움이 있고요. 또 이제 이 개인 맞춤 영양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러한 뉴트리언트와 타겟과 헬스의 어소시에이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상당히 이제 강력하게 있어야 하는데, 이제 기존의 이런 바이오 인포메이션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이 데이터들은 대부분 이제 세포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물들, 내지는 곤충이나 뭐 그 벌레들, 그리고 설치류 뭐 이런 데에서 만들어진 결과물들이 사실 거의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휴먼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바이오 인포메틱스에서 만들어진 이러한 뉴트리언트와 타겟과 헬스의 연관관계의 데이터베이스의 바이오 인포메이션을 실제로 대입을 해서 들여다보면 이 중에서 꺼낼 수 있는 데이터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클리니컬 스터디를 기반으로 한 그런 충분한 데이터들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개인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의 양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질 수 있는 데이터도 많지가 않아서 빅데이터가 되지를 못하고 그저 스몰 데이터에서 사실 저희는 룰 베이스드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현재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그 AI 커스터마이즈 푸드 비즈니스가 정말 신뢰를 기반하고 과학을 기반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수준으로 올라가려면 정말 라지 스케일 프리시전 뉴트리션 스터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정밀 영양 연구가 필요하고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한 그런 퍼스널 헬스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알고리즘의 고도 하나가 만들어질 수 있고, 앞서도 이야기됐지만 정말 멀티 도메인 of academia and institutions and 많은 그룹들의 그러한 그 협력으로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러한 알고리즘은 비포와 애프터를 비교를 해서 이것이 정말 인간의 삶에 도움을 주었는가를 확인하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그 2019년부터 제가 소속되어 있었던 서울대학교 식품바이오영양연구소를 통해서 관련된 지점들을 개최를 하고, 또 관련된 강의들도 유튜브에 올라와 있고요. 또 관련돼서 이렇게 그 개발 연구단을 꾸린 적도 있습니다. 또 한국식품영양과학회에서 2021년에 처음 그 개인 맞춤 영양 분과를 만들어 주시고, 또 위원장의 역할을 21년, 22년 이렇게 하면서 또 관련된 그 강의들도 또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같이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뉴지엄은 제가 그 기존에 이제 해왔던 그런 연구들을 기반으로 해서 또 이 연구와 사업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매우 그 실감하면서 매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그 창업 프로그램들 안에서 정말 고객이 무엇이 원할 것이고 어떻게 이것을 편리하게 우리가 서비스할 수 있을 것인지, 정말 10년 이내에 저희 뉴지엄이 10억 명의 사람들에게 그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개인 맞춤 영양의 시대가 온다라는 책의 개인 맞춤 영양 연구는 어디까지 발전했는가의 챕터를 쓰기도 했고요. 그래서 현재 서점에 있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영양 생리 양리 연구실을 기반으로 현재 경준님, 현정님, 성민님, 지한님, 명성님 이렇게 사실 정말 무일푼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2월 달까지 이제 연구비가 다 정리가 되고, 이제 지금 올해 창업을 준비하면서 사업화를 목표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그 서울대학교 소아청소년 정신과의 홍순범 교수님 연구팀과 이제 저희 자폐 아동 임상 연구를 같이 수행을 했었고, 저희 그 일하는 비대면 업무 공간인데 저희 겟더타운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방문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뉴지엄이 이러한 그 커스터마이즈 푸드 비즈니스의 바이오 헬스케어와 컨슈머 텍 분야에서 어떤 새로운 혁신과 그런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